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영장 청구한 그 야당 의원 3명 어제 영장 실질 심사 받았는데 2명이 영장 기각됐다. 그래서 무리한 수사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그 범죄 피의자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5명 구속영장 청구해서 2명이 기각이 됐으니까 실패율이 40%니까 검찰이 별로 할 말이 없죠. 거기에다가 또 그 사람들은 모두 야당 의원들입니다. 야당 셋 가운데 2이 기각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 의원들은 구속영장 청구 전부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더 수사를 엄밀히 하고 난 다음에 청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니까 예. 검찰이 좀 체면을 구겼다고 봐야 되겠죠. 또 이 새누리당의 이제 박상은, 조현용 두 의원이 구속됐는데 이 두 의원에 대한 수사와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이래서 박상은 의원 혐의점은 아주 일찌감치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야당 의원들에 비해서 조현용 의원에 대한 어떤 혐의점도 일찍 포착이 됐었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계속 미루다가 그 야당 의원들에 대한 혐의점 포착하고 수사가 된 다음에 함께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그 비난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을 같이 섞은 것 아니냐. 예. 먼저 나중에 송광호 의원에 대한 또 구속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에 3대3 또 숫자도 정확히 맞췄단 말이죠. 예.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아주 일찌감부터 이제 나왔던 것인데. 예.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아주 형평성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 숫자의 형평성이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결코 그 형평성이 기해지지 않았다. 이런 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야당 의원 3명 관련된 게 다 무슨 예술 직업 학교에 직업자 빼는 그 법 개정 관련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김민성 이사장, 근데 정작 이 이사장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뇌물죄의 경우는 공여자보다 수수자를 더 중하게 보는 관행은 있죠, 물론. 예. 왜냐하면 뇌물죄의 성격상 공여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이 뇌물 공여자의 어떤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김민성 이사장이 이제 횡령 혐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규모가 100억대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건데. 100억대 횡령. 예. 이런 거라고는 이건 만약에 이 혐의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범죄는 상당히 중한 범죄죠. 그런데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선뜻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야당 의원 3명한테 돈을 주었다. 이런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이 어떤 의미에서는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속영장 기각,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와 기각한 사유, 법원이 판단한 걸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조현용, 김재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은 뭐라고 밝혔냐면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밝혔어요. 예. 그런데 신계륜, 신하경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고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현, 신계룡, 신하경 의원은 모두 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 김민성 이사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검찰은 계속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신계륜, 신하경 의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 이외의 다른 물증을 과연 검찰이 포착을 하고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부호를 찍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전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흘러나왔던 이야기가 무슨 ATM기에 돈을 입금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는 등 CCTV가 확보가 됐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예. 김재현 의원에 대한 범죄 소명과 신계륜, 신하경 의원에 대한 범죄 소명에 있어서의 정도의 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것 아니냐. 예. 그렇게 본다면 검찰이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에만 의존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제가 전에도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던 다른 의원들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법원의 판단이 뭐냐면 이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재현되지 말라라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자, 뭐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 좀 네네. 입에 담기 민망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론 돌리기용으로 막 검찰이 서두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이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한 이슈가 이제 불거졌는데 그것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판단을 할 때 다른 이슈를 키워서 그 이슈를 죽여버리는 이른바 물타기 전략이라고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무슨 뭐 전통적인 수법인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전 단계에서 뭐 강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던 이런 그 일련의 검찰의 그 태도가 결국은 김수창 전 그 제주지검장의 공연 음란 혐의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져 들어가는 것을 일정하게 중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예. 이런 뭐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만약에 근데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는 지금 검찰이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하고 이게 시간적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예. 그 경찰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이 이야기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정말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가져갔다고 한다면 뭔가 좀 미스인 측면이 있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혹시 앞으로 9월 이후에 뭐 사정정국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정치권 안팎에 나왔었는데 그건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여의도 정가에서는 뭐 지금 뭐 의원 10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냐는 뭐 흉흉한 뭐 소문이 돌고 있다고 그래요.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근데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박상은, 조현룡, 그다음에 뭐 송광호 의원이라든지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 이게 뭐냐면 해피야, 철피야, 학피야 이런 수사 과정에서 지금 불거진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언급한 바가 있고요. 예. 사실은 여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정치 상황 때문에 묻혀 있었었는데 이런 비리 척결 같은 경우는 보통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이후에 이른바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해서 정관계의 어떤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것은 사실은 서막에 불과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여의도가 상당히 움츠러들 수가 있고 예. 청와대의 어떤 이 주도권이 더 강화되는 이런 양상을 빚을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